5천만 원 연봉 대출의 컥 18%나 줄어든다?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DSR 40%가 기준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받는 월급 총액에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40%까지만 내라. 예, 이렇게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가산금리를 그만큼 더 붙인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가산금리거든요. 지금의 어떤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가산금리를 더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당연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줄어드느냐. 현재까지 보니까요. 전년 대비해요. 5천만 원 연봉자 대출 감소율이 17.7%예요. 17.7%. 18%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예,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픽으로 보면 말입니다. 예, 2월 25일이죠. 어제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천만 원 연봉자 40년 만기 예, 대출금을 받으면 주담대를 받으면요. 3억 4,500만 원의 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바뀝니다. 예, 스트레스 DSR로 바뀌면서요. 기본적으로는요. 연 5%로 예, 가산금리가 스트레스 DSR을 할 경우 1.5%가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 1.5%를 25%만 반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오늘부터는. 그러면 오늘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부터는 바뀌면 3억 2,800만으로 떨어지고요. 이게 이제 가산금리에다가 전체 1.5%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50%만 반영을 하면 3억 1,200만 원으로 떨어지고요. 급기야 내년부터는 가산금리 100%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2억 8,4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월 25일까지만 하더라도 3억 4,500만 원의 대출을 직장인이 받을 수 있었다면요. 지금은 2억 8,4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아니 내년에 가면 내년 1월 1일이 가면 2억 8,4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6,100만 원이 떨어지고요. 17.7%의 감소율이 나타날 거다. 이게 현재까지의 전망이고 오늘부터 2024년 2월 26일부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7월 1일이 가면 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가산금리 1.5%에 50%를 반영하도록 달라지고요. 내년 1월 1일에 가면 가산금리 1.5%를 100%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산금리 1.5%가 도대체 뭐냐? 예,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이겁니다. 예, 최고금리 5년 동안 최고금리를 말합니다. 5년 동안 최고금리가 5.64%다. 그러면 현재 금리가 4.82%다. 뺐더니 0.82%라는 스트레스 DSR 금리가 나옵니다. 예, 스트레스 DSR 0.82%면 예, 금리 적용을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잡아놨거든요. 0.8이니까 하한에 해당되죠. 하한에 해당돼서 적용을 하니까 이게 최종 금리는 25%, 예, 1.5%에 25%를 적용하니까 0.38이 적용이 됐고요. 0.38이 적용이 되니까 3억 2,80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입니다. 가산금리에다가 적용을 25% 할 거냐 50% 할 거냐 100% 할 거냐에 따라서 나중에 100%를 하면 1.5%를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억 8,400만 원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그 이야기예요.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해서 대출 참 무섭다.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부채 폭발의 위기가 있다고 하니 그 부채 폭발에 대한 위기를 이제 어떻게라도 좀 잡아보자 하는 거라고 보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적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 천천히 적용을 하자. 천천히는 가상금리가 1.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25%만 반영하고 거의 한 1년 동안 연말까지는 50%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1억을 반영하겠다. 100%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도 달리 잡았습니다. 1금융권은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2월 26일부터 실시를 하자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 2단계가 들어가면 7월 1일부터입니다. 신용대출까지 포함을 하자 이렇게 하고 3단계는 내년에 모든 대출이고요. 또 2금융권은 반대로 주택담보대출만 2단계까지 시행을 하고 7월 1일부터 2금융권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린다면 7월 1일부터 되니까 아마 요 시간 동안은 아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2금융권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안 되니까 7월 1일까지 안 가니까. 이때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가면 여기도 2금융권도 마찬가지 모든 대출에 적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대출에 대한 위험성 또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당연히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든 좀 잡자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봤거든요. 은행의 DSR은 40%로 묶여 있고 비은행 대출은 DSR은 50%로 열려 있잖아요. 좀 더 여유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자액이 늘어서 대출액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말입니다. 1.5%의 적용을 2금융권은 7월 1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7월 1일까지는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출이 진짜 급하게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저는 2금융권에서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정부도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거 이제 감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당연히 무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가계대출 자체가 워낙 부담스럽기 때문에 모든 대출에다가 적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계대출이라는 게 지금 뭐 역대 최고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계대출이 6년 사이에 21.9% 1450조 9천억 원에서 1768조 8천억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GDP 대비 쉽게 말하면 GDP라는 건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그러면 GDP 대비해서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을 시키면 적어도 10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부채 폭발의 위험에 어떤 상황이 직면할까 두려워서 지금 미리 스트레스 DSR 대출을 그만큼 가상금리를 씌워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만큼 부담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정부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금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고요. 그만큼 부채 폭발의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부채 폭발의 위험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 위험해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결국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